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탑 지구학의 김남준입니다. 자, 우리 요번에는 바로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겁니다. 악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좋은 기상이에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선한 게 아니고 악기상.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주로 이제 뭐 뇌우, 그리고 뭐 천둥, 번개, 우박, 그 다음에 또 뭐 황사현상, 요즘 뭐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우와 우박을 한번 보면은 이 뇌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 천둥, 번개, 우박, 돌풍,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그런 걸 우리는 뇌우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구름을 뇌운이라고 합니다. 뇌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발생 조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기가 안정할 때와 불안정할 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지표면이 뭐 국지적으로 가열된다. 국지적이란 말은 부분적으로 가열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만 유난히 많이 가열이 되면 이게 바로 국지적인 가열이에요. 그럼 국지적인 가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에 의해서 한 곳만 유난히 쫙 많이 가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면이 열을 흡수한 다음 그 열 에너지가 요 지면 위의 공기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는 가벼워지겠네. 자,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승해서 올라가게 돼요. 공기덩어리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응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 대기는 우리 안정하다고 할까요? 불안정하다고 할까요? 이건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덩어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안정한 거고, 위아래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면 이거는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자, 불안정하게 되면은 무슨 기류가 나타나냐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죠. 자,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은 무슨 구름이 만들어져요? 위로 발달한 정란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정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는 뇌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지적인 가열, 이게 첫 번째 발생 조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랭전선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한랭전선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은 전선면이, 한랭전선면은 경사가 급하고 온난전선면은 경사가 완만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덩어리 상승으로 인해 정란운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대저기압에서도 만들 수 있대요. 자, 온대저기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안 됩니다. 왜냐면 경사가 안 맞기 때문에 층은형 구름만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 온대저기압 중심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풍에서도 정란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대기가 뭐 할 때? 불안정할 때,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불안정, 상승기류 강하다, 정란운 만들어진다. 요 세 가지는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 구름에다가 사진이 지금 너무 좀 밝게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구름을 잘 보세요. 자, 상승기류만 나타나고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란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란운이 이제 발달하고 있어요. 정란운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구름 내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상승기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승, 하강 같이 있고, 여기는 하강기류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 무작위로 순서 없이 배열된 다음 순서를 물어보는 게 우선 첫 번째 유형이고, 그리고 이 구름 내부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도 함께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저군형. 자, 저군 단계가 1단계고 두 번째는 성숙, 세 번째는 소멸 단계로 갑니다.
자, 저군, 성숙,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저군 단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군 단계에서는 요걸 기억하세요. 상승기류만 존재하고 있어요. 상승기류만. 그래서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름 입자가 지금 발달하는 단계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요 성숙 단계가 가장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돌풍 모든 것들이 다 요 성숙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여기는 바로 주변보다 고온인 곳이에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지울 겁니다. 이 공기덩어리가 지표면에서 위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주위보다 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 주변 공기가 20도인데 여기 25도예요. 그럼 당연히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상승했는데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자, 그럼 여기는 20도가 됐습니다. 그럼 주위는 뭐 16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했으면은 그다음 이제 하강기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인데 여기서 또 하강기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원리를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자, 하강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빗방울이 내릴 때 이 주변 공기를 어떻게 할까요?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공기를 끌고 내려가니까 저 위에 있는 공기가 이제 유입되면서 함께 하강기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하강기류가 나타날 때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한번 초등학생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정권 지르기 한번 있잖아요. 그때 이 태권 도복을 입고 있으면은 하면서 이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나요. 그죠? 훅 하고 소리가 나죠. 이게 내가 주먹을 지를 때 주변 공기도 함께 흘러가는 그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지르면 빠르게 주변 공기도 끌려가겠죠. 이거랑 같은 원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빗방울이 위에 있는 공기를 끌고 내려갈 때 강한 비가 내려갈수록 강한 하강기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숙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멸 단계는 발달을 이젠 안 합니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기류만 나타나고 있어요. 하강기류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비는 오는데 약한 비예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0도씨의 그래프에 휘어진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0도씨가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다는 건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거겠죠. 자, 0도씨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0도인데 주변이란 말은 같은 고도예요. 자, 같은 고도에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0도지만 여기는 몇 도예요? 영상, 영하, 영하. 0도가 아래 있고 위에는 영하. 그죠? 그러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곳이 맞죠. 하강기류 나타나는 곳 한번 봅시다.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위로 휘어져 있고 하강기류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인데 주변보다 온도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기 주변은 위에가 영상이면 아래는 위에가 0도면 아래는 영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0도선의 요 등온선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뇌우라는 겁니다. 이때 천둥, 번개, 우박, 소나기, 돌풍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 이제 낙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37쪽에 오른쪽 가면은 낙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번개의 한 종류인데 자,
번개한 종류인데 벼락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벼락이랑 같은 의미예요. 자, 구름이 있습니다. 지표면이 있습니다. 요 안에서 팍팍팍 이렇게 번개 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름과 구름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 사이에서도 팍팍팍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요. 아래로 딱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떨어지는 요거를 우리는 낙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벼락이에요. 알겠죠? 번개 중에서 가운데 뭐 구름 안에서도 있고 구름 사이에서도 있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번개를 우리는 벼락, 낙뢰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공기를 가로지르는 전자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팽창시켜요. 그때 소리가 꽝꽝꽝 하고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둥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번개 때문에 공기의 가열에 의한 팽창으로 소리가 나는 거, 요게 바로 천둥, 오케이? 그러면 자, 벼락은 요거 뭐 여러분들 그 낙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구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빙정이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요. 빙정, 얼음 결정. 근데 이 안쪽은요 0도씨 정도 되고요. 바깥쪽은 뭐 영하 한 10도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아무래도 구름 안에 얼음이 있다는 건 온도가 영하보다 낮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는 0도씨에서 얼기 때문에 중심은 0도고 바깥쪽은 더 차가워요. 그러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뭐가 이동하냐면은 전하의 이동이 생긴답니다. 자, 전하의 이동이 생기면서 바깥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놓이게 되고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빙정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깨져버려요. 부딪히면서 깨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막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무슨 전하를 가질까요? 부딪히면은 바깥쪽 먼저 깨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다란 것들은, 남아있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벼운 것들은 상승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무거운 거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전하의 분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전하의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구름 안에서 위에는 플러스로 아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표면은 요 마이너스 전하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플러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플러스다 하면서 쫙 이렇게 땅바닥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낙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자세하게 뭐 여기서 나눠지는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전하의 분리가 구름 안에서 나타나면서 요 음전하 또는 전자가 지표면으로 달려가는 현상, 요걸 우리는 벼락, 낙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뇌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박. 자, 우박이 언제 발생합니까, 여러분? 한여름일 것 같지만은 한여름에는 우박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 발생 시기는 주로 초여름이나 5월에서 6월이나 또는 여름, 한여름 지나서 뭐 9월이나 10월이나 이때쯤에 초여름이나 가을 이때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왜 한여름에는 발생하지 않느냐? 한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럼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한겨울에는요. 한겨울에는 이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차가워.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생성되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발생 구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구역은 아무래도 이거는 무슨 운일까요? 정란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야 돼요.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기는 매우 불안정할 때, 그때 정란운이 생겨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무거워지면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얼음 결정. 요걸 우리는 우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발생 구역은 여러분들 좁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왜? 이거는 소나기성 강수가 내리는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걸쳐서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좁은 지역에 잠깐 동안 쏟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행각 물방울. 자, 관행각 물방울 이건 뭐냐면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물로 존재하는 그런 물방울을 우리는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박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기포가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고 기포가 없으면은 투명하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끓인 물 같은 걸로 기포가 그 안에 이제 기체가 없는 걸 물을 얼리게 되면 완전 투명한 얼음이 되죠. 근데 기포가 좀 산소 같은 거나 뭐 기체가 들어있을 때 얼리면 이게 기포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약간 불투명하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이 관행각 물방울들이 이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점점점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박의 구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국지성 호우와 폭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8쪽이에요. 자, 국지성 호우, 뭐 게릴라성 호우 이런 말도 있는데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는 거를 우리는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국지성 호우 좁은 지역에 뭐 1시간 동안에 30ml 시간당 뭐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 뭐 또는 하루 동안에 80ml 이 정도의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뭐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 숫자를 기억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국지성 호우는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겠죠. 자, 그럼 국지성 호우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운이 있어야 될까요? 위로 발달한 구름인 정란운이 존재해야 돼요. 정란운이 발달하는 경우, 자, 온대저기압이 발달할 때나 태풍이 발달할 때나 또는 장마전선이 나타날 때나 이런 경우에 바로 국지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국지성 호우는 이렇게 읽어보고 교재 보면은 구름을 보세요. 굉장히 밝죠? 밝다는 거는 굉장히 두껍게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